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하는 남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핵심 노트, 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기초상담 이론 중에서 4번째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할 건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기초상담 이론 중에 첫 번째 정신분석적 상담, 두 번째 개인주의 상담, 세 번째 실존주의 상담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내담자 중심 상담, 칼 로저스가 주장한 이론이죠.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을 인간 중심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내용 중에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 뭔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칼 로저스가 주장한 이론이라고 했고요. 칼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이다. 또한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너와 나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이나 감정의 반영, 명료화 등을 쓰지만 조언, 설득, 가르치기 등이 이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시험 문제 사지 선택형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상담 기법 중에 조언, 설득, 가르치기 등이 이용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X 답입니다. 그래서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7번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의 3가지 자아인데요. 1.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이렇게 있습니다.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내담자 중심 3가지 자아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 현실적 자아, 이상적 자아, 타인이 본 자아. 여러분은 현이타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요 현이타만 외우시면 아닌 것은 골라내기가 쉽겠죠. 이런 식으로만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좋겠죠. 28. 내담자 중심 상담 중에서 철학적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요. 앞에 보면 인간 다 인간이죠. 인간 중심 상담이라 보니까 첫째, 인간은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자기 확증을 향한 적극적 성장력을 보유하였다. 세 번째,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다. 네 번째, 인간을 알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의사결정과 장래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별 2개입니다. 실기에서 어떻게 나왔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바탕이 되는 철학적 가정 5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뭐 이게 매번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거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외워야 되는데 전부 인간자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딱 빼고 중간에 가자 근알자, 가 가치를 지닌 자 자기 확증을 향한 근 근본적으로 선하며 알려면 그의 주관적 생활에 자 자신의 의사결정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자 근알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29. 내담자 중심 상담 시 상담자의 태도입니다. 어차피 이게 내담자 중심 상담이 그 인간 중심 상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담자의 태도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 진실성 또는 일치성.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여야 한다. 두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적인 태도로서 내담자를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인 것처럼 느끼고 내적 감정까지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진무공, 진실성 또는 일치성,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공감적 이해 해서 진무공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출은 어떻게 됐냐면 필기는 내담자 중심 상담자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진무공 요 세 가지 하고 다른 하나를 내걸었죠. 그때 진무공만 외워두시면 다른 것을 찾아내기가 쉬울 겁니다.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내담자 중심 상담자의 세 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진무공 외웠지만 실기에 나왔을 때는 그 설명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쓰셔야 됩니다. 30. 인간 중심 상담에서 상담사의 역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2019년 3회 최신 문제로 선택형이 나왔네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여기 나와 있죠. 1. 조력 관계를 통해 성장을 촉진시킨다. 2. 내담자가 자신의 깊은 감정을 깨닫게 돕는다. 3. 내담자를 하여금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요건 맞는 거예요. 조네네. 근데 4번 어떻게 나왔냐면 내담자 문제를 진단하고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요건 아니다. 틀린다. 이렇게 아시면 이 문제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형태주의 상담입니다. 게슈탈트 상담이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문제 나올 때 형태주의 상담이라고 안 그러고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형태주의는 게슈탈트 상담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게슈탈트란 무슨 뜻이냐면 전체, 형상, 형태, 모습 등의 뜻을 지닌 독일어에서 나왔죠. 사물을 볼 때 부분과 부분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보지 않고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상으로 파악하는데 그때 그 전체상을 게슈탈트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31. 행태주의 상담 기법, 즉 게슈탈트 상담 기법이죠. 1. 알아차리기 기법. 자각촉진 기법으로 욕구와 감정이 자각이다. 이 비느자 기법. 비느자에 있는 가상의 인물로 역할극을 하는 기법이다. 3. 과장하기. 내담자의 말과 행동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기법이다. 4. 반대 행동하기. 반전 기법으로 평소 행동과 반대되게 하는 기법이다. 그 외에 뜨거운 자리, 차례로 돌아가기, 머물러 있기, 언어 표현 바꾸기 등의 기법이 있습니다. 별이 3개네요. 실기에서는 게슈탈트 상담 기법 3가지만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기 기법 등 비느자 기법, 과장하기 이렇게 3개만 외우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추가로 쓰시면 여러분은 됩니다. 그런데 사지선택형 필기에서는 비느자를 녹화하는 기법은 어느 상담 기법인가 선택하시오 해놓고 여기 비느자에 있는 가상의 인물로 역할극하는 기법은 비느자 기법. 이건 맞추기 되게 쉽네요. 비느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알빈 과반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필기 실기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요 교류 분석적 상담 이론입니다. 에리번이죠. 에리번. 교류 분석적 상담은 에리번, 교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2. 교류 분석적 상담 성격 구조, 성격 자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 어버이 자아.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을 그대로 재현시키는 상태, 즉 페어렌트 에고, 그래서 P라고 합니다. 어른 자아, A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이치에 맞게 처신하는 상태, 즉 어덜트 에고. 3. 어린이 자아, C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상태, 차일드 에고라고 그러죠. 그 영어의 앞자를 따서 PAC라고 합니다. 기출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요. 먼저 필기에서는 성격에 대한 자아 상태를 PAC로 구분한 상담 기법은 이렇게 써요. 이거는 교류 분석적 상담이다. 되게 쉽죠. 또 하나는 교류 분석에서 사용하는 성격 자아 상태가 아닌 것은, 그럼 여기 성격 자아는 어버이, 어른, 어린이 자아라 그랬죠. 요 3개만 알고 계시면 다른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33. 교류 분석 이론입니다. 교류 분석적 상담에서 교류 분석 이론인데요. 2019년 3회 때 필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대화는 교류 분석 이론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가 이랬습니다. 교류 분석 이론에는 1. 상보적 교류, 2. 교차적 교류, 3. 이변적 교류가 있어요. 1. 상보적 교류는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해오는 교류. 교차적 교류는 발신자가 기대하는 대로 수신자가 응답해오지 않는 교류. 그러니까 반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철수야 우리 눈썰매 타러 갈래? 이러니까 상대방 B는 야 나이에 맞는 행동을 좀 해라. 난 그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다. 상대방이 말하고 전혀 다른 뜻으로 응답을 하죠. 3. 이면적 교류는 내부에서 다른 심리적 메시지를 보내는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나온 교류 분석 이론에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가 할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은 철수야 우리 눈썰매 타러 갈래? 이런 내용은 바로 교차적 교류. 수신자가 응답해 오지 않은 교류죠.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오지 않는 건 뜻입니다. 34. 교류 분석적 상담의 단점. 이러한 교류 분석적 상담의 단점이고 제한점인데요. 1. 지적 능력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하다. 2. 추상적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과학적 증거로 보기에 좀 부족하다. 지적 능력이 낮은 추상적이어서 과학적 증거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기에서 의사교류 분석 상담 TA라고 하거든요. 제한점 3가지를 쓰시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이 3가지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추과 이렇게 앞쪽만 먼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동주의 상담입니다. 다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